지금 시각이 오후 2시 23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이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은행 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책을 내놓은 것은 일종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성기 의원,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심경청 보고를 하면서 읽은 거는 저희가 지금 들은 게 전부입니까? 그 발표문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또 일문일답 하면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로 더 부연 설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표문에 있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일단 사과의 수위가 대단히 높아졌죠. 과거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한번 그 민주당 당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있죠. 그때는 딱 문장이 3개 정도였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일단 분량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표현의 수위를 보면 통렬히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사과의 수위도 높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해찬 대표가 사과할 때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뒤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시점에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어제 공식 출간됐거든요. 네.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그 당이 정리를 해서 사과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국 사태가 다시 그 논란이 되는 게 그 당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진영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오늘 민주당의 상황, 사정, 이런저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분들이 예. 이렇게 뭐 다른 의견을 내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상황을 전환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이 흔히 하는 이 조국 교수의 잘잘못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동의가 되었고요. 또 이 송영길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뭐 단순간에 뭐 일주일 만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이 민심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 정중함, 진중함이 갖는 무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당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곧 정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김남국, 김용민 의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 이걸 민주당이 사과를 하느냐. 조국 전 장관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걸 당이 사과해서는 안 된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됐던 것이고 탄압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실을 밝힌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뭐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게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진영 내에 있는 누군가의 현상이라는 것도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거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서 궤변이다. 이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또 평가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과 잘 하셨죠. 용기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당대표지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친문 강성 지지층들은 사과하지 말라고 계속 욕을 했어요. 문자 폭탄도 보내고. 그런데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 있는 선택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렇게 사과한 거에 대해서 뭐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제일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거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이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관련돼도 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여당 당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인 판단은 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좀 상황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공직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유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비리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나쁜 일을 저질렀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당신은 공직을 해도 돼.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공직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 앞으로 이 부분이 이번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인데 네. 하나는 강성 당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문자 폭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과 후속 조치가 저는 주목이 됩니다. 내로남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그래야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처음에 민성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보름이 지나서 기자간담회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어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합니다. 이 짧은 이해찬 전 대표의 사과보다는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더욱 길어지고 표현도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민성기 의원 네. 송영길 대표가 왜 공개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뭐 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이 네. 나왔죠. 이러면서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소위 반론, 그동안에 검찰 중심의 그런 주장이 계속돼 왔고 그걸 언론이 많이 쓰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론을 많이 제기했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은 그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불공정,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란이 붙는 게 그 대선을 앞둔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이 된다 이렇게 봤을 거고요. 그것도 그게 그
조국 사태를 놓고 이게 찬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가지고 논쟁이 붙으면 당에서 분란의 소지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표로서 본인이 정치적 결단으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문제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다른 사안일 경우 또 다른 정파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과연 민주당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 또 민주당의 또 조국 전 장관과 함께했던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은 탄압을 받았다. 또 조국 전 장관 스스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인식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에서 명쾌하게 명료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고 하던데.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거리가 또 생겼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항소심 판결 진행 중에 이제 예,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최성해 총장이 증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현재 생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입시 문제인데 입시 문제 관련해서 과연 7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할 만큼의 과도한 수사가 필요했던가라는 이런 약간의 동정심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은 또 당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당인이 아닙니다. 그죠? 당인이 아닌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내는 수준 이상의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그런 상황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또 뭐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중에 한 분도 또 그런 부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사과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조금 전에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까지 해야 됐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나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입시 비리가 대단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 이미 장모는 재판이 진행돼서 검찰의 구형까지 끝났어요. 징역 3년 구형 받았는데 7월 2일에 선고 공판이 나옵니다. 그 선고 공판을 잘 봐야겠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우리 장모는 10원이라도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기사가 뜨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송영길 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세균, 이낙연 두 대선 주자가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함께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은 아시다시피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현재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녀 교육 입시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던 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본인이 사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내수남공이다 또 이런 표현까지 썼대요. 윤석열 전 총장은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 또 민심 경청하면서 직접 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 이 두 목소리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균형을 잡아서
사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과 쪽에 더 비중을 뒀다라고 장성철 소장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 말을 꺼낸 것 자체는 참 용기 있는 사과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좀 빠져나가기 위한 것과 윤석열 총장도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횡령과 공모 부분은 무죄가 났어요. 근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장 좀 나쁜 범죄 유형이 뭐냐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고요. 범죄 수익 은유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이것도 다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직자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럼요. 지적도 재판부가 그때 판결문에서 그럼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7개 혐의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 그래도 실현의 길을 걷고 있다? 응원한다? 마음이 아프다? 애틋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조국이라는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수 우파가 지난 4, 5년 동안 탄핵이라는 늪에 빠져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 못한 것과 같이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데 여당은 조국 수렁에 빠져서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 사과 기자회견 했더니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 또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았다고 하네요. 뭐 조국 전 장관이 진보의 아이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 중에는 그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서 그런 법률적 판단을 떠나가지고 좀 동정심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송영길 대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결국은 조국 사태에 관해서 사과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을 이렇게 버려서 되느냐 이런 그 강성 의원들의 일부 여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오늘 그 SNS나 그 당의 그 게시판 등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조국 전 장관도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사과를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자체가 이 문제가 당내 분란 요인이 돼서 대선 가도에 그 당이 분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내놓은 걸 보면 아마 강성 지지자 또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일정 선을 넘지 말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표창장 위조하지 못해서 인턴 증명서 위조하지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대학원도 못 간 그런 젊은이들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본인은 자신의 실현의 계절, 실현의 시절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방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사과, 사퇴, 반성 저러한 SNS상에 여러 얘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저거 하고 난 다음에요. 1시간 만에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 책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10만 부 돌파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국민을 좀 약 올린 거 아닙니까? 제발 송영길 대표께서 조국 전 장관한테 좀 가만히 좀 계시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를 보는 저 자신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까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는 민주당 전체가 대체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강선 당원들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 이게 아까 민성기 의원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 앞두고 뭐 상당히 이런저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저는 당분간은 이제 수면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예.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균형감 있는 발언을 했고요. 또 조국 장관이 거기까지 또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당원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측면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대권 주자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 친조국 뭐 발언 별로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뜬금없이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서니까 친조국 발언을 하신 거다.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한편으로 보면 역으로 조홍천 의원도 상대적으로 조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홍천 의원도 이제 좀 그만 입을 다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에게 엄중한 잣대를 우리가 들이댄 것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똑같이 들이대야 됩니다. 손뼉은 부딪혀야지 같이 소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우리 장모가 10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이런 어쨌든 간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다라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총장이죠. 네. 전 공직자. 이제 전 공직자로서, 네. 예. 현 또 대권주자로 입에 오르내리는 분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의 이런 인식과 생각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민주당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죠.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사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20대, 30대 젊은이들 만나서 민심을 직접 들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텐데 장경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보다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되었듯 검찰총장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여러 가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다 진실의 시간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성기 의원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무래도 정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오늘 책 출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던데요. 친구이면서도. 뭐 같은 동기고 네. 학교 다닐 때는 뭐 같이 공부도 했던 사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정파가 달라져 있고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두 정치인이 처음 사태 발단 때부터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오늘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본인을 반성하는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정 입시로 대학에 갔다면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린 글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분위기가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잘 몰랐었는데 93년도인가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도 원희룡 지사가 썼던 글이 나는데 어쨌든 같은 대학 같은 동기생들이 정파가 달라서인지 원희룡 지사, 나경원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일하게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죠. 조국 장관 그 당시 이제 서초동 집회 때요. 가장 열성적으로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인데 예. 현재는 이제 1등 달리고 있다라는 측면들. 그런 부분에서의 이 경선 이후에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조국 장관이 결국은 대선 때 또 소환될 겁니다. 민주당이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이 소환할 거고 그다음에 또 언론이 또 소환할 건데요. 그 당시 또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그때는 결국은 조국 장관도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아마 싸우게 될 겁니다. 그 싸움 자체를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 장관이 알아서 하는 별개의 문제로 가자라는 저는 그런 취지의 전략적 고려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당시에 이 의혹이 불거지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했던 사과문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누리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합니다. 재보선 이후에 사과문을 전직 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도 이 장관 당시에 했던 사과문을 다시 링크해서 올리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송영길 대표 오늘 사과의 취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게 법학자시잖아요. 법을 잘 아시는 분, 대학 교수 아닙니까?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게 합법적이다? 도저히 저는 저같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건 상식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궤변이죠.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한 것도 아니고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요, 사과 그냥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 때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투자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왜 다른 변명되면서 자기가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검찰에 탄압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꾸 이러시면은요, 조국 전 장관 소수의 지지층에는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대체적으로 한 군데로 모아졌습니까? 여전히 조금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입니까? 뭐 정리된 거죠.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예, 정리하고 거리두기. 약간의 거리두기.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현재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거리두기. 네네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어떤 반응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저희가 인터뷰할 기회가 된다면 아마 또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질문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 글쎄요, 뭐 아마 제 금방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가 하신 이상의 발언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거기에 있어서 이 조국 장관이 가졌던 이 과도한 검찰 수사 부분은 좀 엣지 있게 지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역시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예.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검찰 개혁의 일종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